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오리니. 내 삶은 피범벅이 되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여워하지도 말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 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 교사로 칭송을 받고, 나는 자원 입대하였는데 멀쩡한 부잣집 친구들은 징집 면제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그렇게 세상을 욕하며 줄곧 침을 뱉어왔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 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삶이 자랑스러운가? 당신의 삶이 분노해야 할 대상임에도 당신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하지만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 내동댕이 쳐라.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분노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라. 돈독이 올라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꿈 깨라.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두드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된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그 유명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육두문자가 마구 날아다니는데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상당히 충격받을 만한 책입니다. 말미에 저자의 의도가 나오더군요. 이 책을 읽느라 수고했다. 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독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면서 글을 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내 글이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어떤 독자에게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몰상식하고 듣기 싫은 말의 연속이겠지만 내 의도는 당신의 삶을 바늘로 찔러 깨달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저자는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을 무료로 공개하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평범한 범죄들도 죽어라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렸을 때는 정말 노력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는 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그저 천재가 둔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일 뿐이었다. 그들이 저 먼 나라에 있다면 그저 찬사나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듯한 느낌에 빠지고 만다. 왜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돈은 1%의 영감을 타고난 천재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 5장을 쥐고 하는 포커판에 나올 수 있는 카드패는 총 259만 8,960개 종류가 있다고 한다. 즉 최고의 카드패를 쥘 사람은 약 26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포커에서는 그런 카드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당신은 이길 수 있다. 그저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패를 가지면 된다. 부자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재능이 없으므로 노력해봤자 무의미하다고 믿으며 아예 노력을 포기한다.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 컴퓨터 게임, 경마 등에 관심이 많다. 당신이 하는 게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당신에게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그 무엇도, 번쩍번쩍한 학벌도, 대통령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배경도, 많은 자본도 필요 없다. 요즘에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잘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온갖 영상 매체에서 그 업적을 찬양하기 바쁘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성공을 마케팅하며 팔아먹기에 여념이 없죠. 자연스레 우리는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손쉽게 돈 버는 것 같으며 그에 비해 내 능력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하게 느낀단 말이죠. 그들과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이 10중 8구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하죠. 착각하지 마라.
것이다. 당신은 성공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당신은 집에서 멍청하게 연예인 기사나 찾아보며 경마장이나 기웃거리는 그런 인간들하고 싸우는 것이다. 사실 어중간한 수준으로 들이댄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일궈낼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죠.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실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신선한 자연을 벗하라. 실력과 능력이 다가 아니다. 인생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운동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이런 조언에 충실히 따르며 살아간다면 장담하건대 몇 년 후에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망한 지 오래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어 구직 이력서를 서너통 준비하여 갖고 다니는 몸 튼튼한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인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보지 않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놀 것은 다 찾아다니며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수입이 적다고 투덜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어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뒹굴어 보아라. 백날을 하하호호 웃어봐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웃기는 소리들 그만해라. 장담하건대 모든 원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모르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할 건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일의 과정도 챙겨야 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말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일의 결과보다 과정이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건강 당연히 중요하고 일의 과정 역시 중요한 건 맞는 말인데 그게 좁아 터진 사고방식 속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짓거리는 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서 하는 말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은 내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능력이니 적성이니 하는 것들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뒤 실제로 이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백만장자의 경우 그 일을 택하게 된 동기는 그저 우연한 기회, 시행착오,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때문이다. 거의 대다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며 어쩌다 하게 된 일이 시발점이 되어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젊어서 돈을 벌어놓은 뒤 은퇴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투자를 잘해서 은퇴한다.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냐? 개떡 같은 소리 그만들 해라.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부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 우선 초기에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반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한다. 이런 말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나는데 9번째 재가 잡힌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가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 돈에 휘어잡힐 것이다. 그런 미래가 정녕 두렵지 않단 말인가. 어려서부터 내 천재적인 재능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능력을 살려 먹고 사는 길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복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의 선천적인 능력 중 어느 한 포인트가 반드시 상위 1% 수준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 학교 교육은 개인성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만히 제자리에서 재능 타령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길로 가면 되겠지만 재능이 없거나 아직 못 찾았으면 일단 주어진
주어진 길이라도 걸어가야죠. 그 과정에서 나와 딱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여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무르익어 재능 따위 없어도 충분히 인생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지도 모를 일이죠. 재능에 집착해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맙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보통 유명해지면 내 성공파라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부리기 마련인데, 이 책의 저자는 다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무료 PDF로 손쉽게 다운받아 읽을 수 있고, 책도 인쇄를 안 받고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인드 자체가 멋있습니다. 워낙 좋은 내용이 많아 다 공유하지 못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다운받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